요즘에 청와대 이전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정도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전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그 헌법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판례가 이제 수도 이전 관련된 판례랑 행정복합도시 관련된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이 정말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공백들이 정말 맞는 말인지 이걸 한번 조금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수도 건설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위원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적극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 그러니까 이 청구인이 주장했던 부분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반면에 소극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소극이라고 되어 있죠. 소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합헌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일단 헌법상 수도의 개념부터 이제 결정 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 권력의 핵심적인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어, 정치적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죠. 그리고 헌법 기관들 중에서 특히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시를 한 사항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도 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 그래서 대통령실과 이제 국회만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또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서 판시한 내용을 보시면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 기관으로서 그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각부의 장은 정해진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뿐이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각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이 확보되기만 하면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 소재하는 그런 기관들이 국가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 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판례에 따라서 대통령과 이제 국회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중추 기능을 담당하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 이제 내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거든요. 대통령 소재지와 이제 국회의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판례에 따라서 서울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용산으로 지금 옮긴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여러 이제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청와대를 이제 이전하는 게 별로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일단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이 판례는 그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그런 게 워낙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이제 여전히 이제 정치 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대외 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서울은 국내 제1의 거대 도시로서 경제 문화의 중심지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 기능의 핵심 역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울은 국가의 성장 기능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추 기능 국가 상징 기능을 수행한 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를 수도라는 단어를 청와대로 좀 살짝 바꿔서 읽어보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들고 왔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들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청와대 크기가 미국에 비해서 3분 무려 3배나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워낙 많은 이제 어,
약간 그런 예산들도 좀 들기도 하고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들기도 하고 해서 청와대가 너무 이제 공권적이다. 너무 이제 좀 꽉 막혀 있는 수단적인 부분이다. 비서실과도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청와대의 약간 큰 정부를 상징한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줄이고 이제 국무총리라든지 각종 행정각부의장 그리고 국회에다가 이제 권력 분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현 야당이죠. 야당에서는 지금 워낙 많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청와대를 이렇게 좀 해주는 것 그런 이제 이전하는 게 용산 이전하는 게 물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도지구라든지 제한이 조금 더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나중에 청와대 그쪽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그쪽에 이전을 하고 청와대를 개방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광고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뭐 그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을 조금 배분을 해서 교부금 형태로 주게 된다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이제 이전을 많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비용이 뭐 1조라고 했나? 1조나 든다 하고 사실 그 정도까지 아마 들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제 한 1000억 이하로 저는 이제 끝낼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국방부 용산 기지에 있는 것 중에서도 여러 경호 시설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이제 대통령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전시 상황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위치에 가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뭐 계엄이 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경찰청장이 대령 밑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걸 저도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율되고 국방부 장관의 힘이 조금 집중화된다고 전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시 상황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안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 지금 집중화되어 있고 현대 합참이나 이런 게 이제 분산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 집무실만 이동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참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제 공중분해된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도 기자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놔두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합참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내부에 이제 지부들이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적인 부분 아까 이제 판례를 봤을 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는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각부 간의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이 확보되기만 한다면 이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고 다 공중분해 될 것이다. 그거는 사실 저는 조선시대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비서실과 워낙 동떨어져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렇게 소통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라고 내부 공간 자체가 약간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맞닿아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약간의 그런 이제 소통적인 부분을 좀 보여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과 이제 국방부의 이제 소통은 다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좀 국방부에 옮기게 된다면 오히려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면 원활해졌지. 그게 뭐 그게 합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방부를 해체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을 찍어봤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이제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제 핫 이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영상 안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어 아마 이제 좀 잠잠해지고 이제 청와대가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이게 올릴 것 같은데
미리 이제 지금 3월 21일이거든요. 2022년. 근데 이제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영상을 찍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큰 정부를 상징하는 그런 청와대보다도 작은 정부를 추구하게 된다면 청와대를 이전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와대 대통령의 제왕적인 그런 권력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각부회장 각 종류의 이제 옛날처럼 보훈인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분야들한테 맡기고 대통령이 이제 국방 분야랑 이제 실질적인 이제 통괄하는 부분만 이제 딱 신경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집무실 이런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나라에서 안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도 보시면 결국에는 아무리 경제가 발달됐다 하더라도 미사일 한두 방이면 그 발달된 그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꾸려왔던 그런 고도 문명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고도 문명들은 진짜 완전 구석기 시대로 보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이제 위기 의식을 고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예산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조로 든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정부에서 썼던 이제 그런 예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특히 뭐 성인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예산 분야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사실 이제 대학 강의실에서 불 끄고 불 켜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각종 민간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공기관이 흡수를 해서 지금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적자인 부분들, 물론 국가가 경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적자를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다 맡겨버리고 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있어서 그런 이제 어, 전반적인 그런 이제 인격권과 그런 걸 실현하기 있어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자적인 부분이긴 필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이제 예산을 불려놓으면 다음 세대 후세에서 모든 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출생 문제도 정말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부터 좀 줄여 나가면서 그 예산을 좀 아끼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재의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다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만약에 옮기게 되는 게 국민에게 개방을 하게 된다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 수입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빈 내빈 방문이라든지 이제 외교 사절단이 오게 된다면 그때 잠깐 이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제 국격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실제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를 용산이나 이런 데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소통의 창을 넓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공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맞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이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기관들이 다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각종 행정각부장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안보 공백이라는 것은 사실 일어날 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만 하고, 이 영상을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아마 이제 청와대가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